있습니까? 뭐 국민의힘 알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신상진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라요. 지난번에 원수미 시장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혹시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시장직이 상실했을 경우에 가장 그때 많이 이름이 나왔던 부분이 신상진 전 의원이었죠. 나름대로 중원구에서 사선도 하고, 지역적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아까 언급한 지역세대론에서도 뭐 결국 빠지는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역에서 운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지역에서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재명, 신상진은 항상 지역에서는 양대산맥으로 계속 거론되던 인물이기 때문에 신상진이 과연 어디다 맞출 것이냐, 이게 좀 관점이겠죠. 선택을. 그렇죠. 근데 이제 신상진 의원이 이제 그게 있죠, 얘기는. 옛날에 이대엽 시장도 뭐 이대엽 국회의원 출신이 나온 사례도 있지만, 이것도 신상진 의원이 내가 그래도 명색의 사선 의원인데 뭐 시장이냐, 도지사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본인의 그것도 뭐 선택에 나름에 달려있는데, 뭐 지역적으로는 뭐 시장도 좋고 뭐 도지사도 좋는 건데 본인의 이제 의사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도지사 사선하고 우리가 도의사 간다. 특정 후보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본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입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뭐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뭐 알다시피 뭐 주위에서 계속 바람을 넣는 상황이니까. 바람을. 그렇죠. 이것을 본인이 뭐 못 이겨내면은 뭐 거기에 대한. 그러면 바람을 어느 쪽으로 넣는 거예요? 도의사 쪽으로 넣는 건가요? 시장 쪽으로 넣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 두 개 다 넣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도지사 쪽이 좀 더 무게감 있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본다는 거겠죠. 이제. 그렇죠. 예, 도지사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뭐 이번에도 당대표 쨌거나 뭐 출마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당대표 선언까지 한 거 봤을 때는, 뭐 단순하게 지역적, 그러니까 성남이라는 것을 보고 있진 않다. 어떻게 보면 당대표도 알다시피 뭐, 대한민국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미 본인의 시야는 이제 성남보다는 좀 더 큰 거에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선, 중앙정치 사선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도 지역에서 과연 이제 시장으로 나갈지, 도의사로 나갈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지역에 이제 여론이 또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말고 박정호 전 성남 그렇죠. 예. 부시장.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네. 벌써 지금 이제 도전으로 봤을 때 한 세 번째. 성남 부시장 이후에 이제 이대엽 시장 무소속일 때 한번 출마했다고 하고, 뭐 그 이후에 한번 출마를 했었고. 2014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다시 또 뭐 2018년도에. 누가 말 안 해도 지금 현재 뭐 출마하는 걸로 당연히 뭐. 2018년도에 출마했고. 그렇죠. 그 때문에 뭐 당연히 올라가 있는 거고, 이제 본인이 어쨌거나 지난번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본인이 수정구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어쨌거나 거점이 생겼다는 거. 기반이. 그렇죠. 기반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어느 정도 이제 활동력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어졌다. 다만 아까 지난번 선거에서 뭐 떨어진 부분들하고 아까 뭐 행정관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본인이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선이 됐던 뭐든 됐던 본인은 어쨌든 후보군에 이름 올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후보군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심플한데. 다음 야당 후보 중에서는 장영하 변호사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때마다 안 나오면 좀 섭섭할 정도로 약방으로 많이 등장하는 약방에 감찰하고 그냥 어쨌든 정치 부분 하려는데 운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선거 때마다 거론되고 출마하는 건 맞죠. 거론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항상 본인은 뭐 국회의원 아니면 시장이면 시장, 뭐 당을 바꾸든지 뭐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하고픈 생각들은 늘 갖고 있는 사람. 정치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도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서는 내년에서 시장 선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바른미래당으로 나와가지고 뭐 어쨌거나 선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력들이 상당히 뭐 예전과 같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면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뭐 국민의힘의 경선에 이제 참여할지 안 할지 그게 과연 그분에 대해서 가장 큰 선택의 먼저이겠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2018년도 성남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은수미 시장,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상당한 역할을, 그들이 봤을 땐 악역을 한 사람인데 저기 봐서 문제 제기를 역할을 했던 후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정치적 역경을 봤을 때 뭐 계속 참 오래 했어요. 정치. 오래 하다가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표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기염을 토했고, 지난번 이제 시장 선거에서 나와가지고 끝까지 완주했지 않습니까? 예. 완주한 걸로 보면은 두 번 정도가 그렇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나왔었고 2번 시장 선거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완주한 거는 그러니까 지난번 시장 네, 선거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 선거 그때 좀 완주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정치적인 생각을 무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보를 좀 지켜보면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 있는 후보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좀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후보군으로 얘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쨌거나 아까 지역적인 걸 봤을 때 참심성, 아니면 뭐 세대 교체, 아까 말씀 이런 것들 했을 때 거론된 인물은 지금 이기인 의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네네네. 이제 재선 의원이죠. 근데 재선인데 이제 보통 재선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 재선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제 이쪽 당이 아니었다가 유승민계로 분리되면서 바른미래당 좀 탈당을 해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거꾸로 서서라도 들어왔을 정도의 어떤 본인의 어떤 활동력들. 나름대로 열심히 의회에서 젊은 의원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원칙 있는 의정을 하는 몇 의원 중에 한 명이니까. 뭐 저희 언론뿐만 아니라 뭐 지역이나 여야 떠나서라도 뭐 바른말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맞는 것들이니까. 또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분당 세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분당 1세대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아직까지 뭐 공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차분히 준비하고 뭐 이번에 국민의힘에 전반적으로 이제 불고 있는 바람 있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 그렇죠. 당대표에서 세대 교체로 뜨겁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기인 의원이 성남시장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아까 뭐 신상진 의원, 박정호 전 부시장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을 때도 뭐 어떤 그 세대 교체론에 한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막상막하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행은 될 수 있는 거죠. 흥행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카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당대표 그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더 이제 바람이 더 세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준석 만약 대표가 된다 그런다면 젊은 세대 교체를 내년 지방선거 때 후보들도 각자 지방선거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어쩌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거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16년 집권하느냐, 반대로 이제 16년에서 12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 후보가 나오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지역적인 큰 관심사라고 봤을 때 신상진 의원이나 박정호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인물군에서는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약간 식상함들이 있지만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젊은 세대로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이 자기 당적 이미지를 약간 보수적에서 약간 젊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또 하나의 빅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야당에게 있어서는 12년 동안 뺏겼던 지방자치 권력을 뺏어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 후보는 이기기 위한 후보가 돼야 되는 거지 상징적 후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결국은 남은 기간에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 것이고 출마 예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키맨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민주당은 현역 의원 3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그 단일한 대우를 갖고 가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나오는 힘들은 좀 엄청난 건데 지금 현재 성남에서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 정도인데 현역 의원 같은 경우 김은혜 의원이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좀 중심에 서서 성남시장을 과연 진두지휘 할 것이냐라고. 제가 봐서는 이번에 초선으로서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서는 당찬 의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그 전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면과는 다른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뭐 안타깝게 뭐 컷오프 됐지만 아까 뭐 이준석 그 돌풍처럼 어떤 세대 교체에서의 김은혜 의원은 한 축을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중앙당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들이 그대로 이제 지역에 왔을 때 김은혜 의원이 다음 차기 성남시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귀결되는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봐서 김원혜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판교 분당 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 재선이라는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자기의 재선을 안전하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거에서 성남시장이라는 위치는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장 선거는 약간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2년 사이에서. 뭐 시장이 되면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다음 시장 선거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은혜 의원이 재선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그건 김은혜 의원뿐만 아니라 뭐 신성진 의원도 뭐 박정호 의원도 박정호 저기 도시장도 그렇고 저기 뭐 분당의 김민수 의원도 저 위원장도 그렇고 다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지금 바라볼 거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